안녕하십니까. 토큰 이슈 매거진의 박명수입니다. 최근 경기 상황과는 달리 비트코인 열풍이 대단합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도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거품이며 심지어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유명 정치인이면서 작가의 TV 토론을 보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대중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를 상거래 결제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A1데이터의 양기선 대표와 함께 어떤 원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결제 융합 플랫폼 3.0 버전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업계에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엔베스트라고 하는 결제 전문 회사와 크립토스 코리아의 결제 플랫폼사를 중심으로 20여 결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탄생시킨 결제 융합 플랫폼에서는 우리 결제망의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페이 결제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결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올인원 단말기나 스마트폰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특히 스마트폰은 보급률 95%로 전 세계 1위 국가 아닙니까? 결제 융합 플랫폼 3.0 버전에서는 생활 편의 콘텐츠 제공과 함께 암호자산,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암호화폐로 우리 결제망의 가맹점과 유저 사이에는 자유롭게 결제와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 리워드 되는 결제 플랫폼이고요. 또 보유하고 있어도 결제 수수료 등으로 리워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여 회사가 그 컨소시엄으로 결제 융합품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역별 그 총판과 대리점 파트너사분들이 수고로 가맹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약 5만여 개 가맹점이 있고요. 연말까지 15만 가맹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결제망의 가맹점은 결제 융합 플랫폼에서 간편한 결제로 페이 결제나 암호화폐 결제는 물론 배달 대행, 소상공인 급전 대출 서비스, 쇼핑몰 등의 수익 콘텐츠로 공급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을 유치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맹점을 유지하는 전국 지역별 파트너사와 대리점, 총판분들의 역량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OK 캐시백 오프라인 가맹점도 한 20여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10만 가맹점도 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맹점에도 고객에게도 상호 유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맹점을 유치하는 사업자에게도 경제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제 수수료 수익 이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저희는 총판과 대리점 딜러의 파트너에게 우리 사주에 해당하는 실물 경제에 연동된 A1 코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수시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과 늦은 처리 속도로 교환 수단이 될 수 없었죠. 네. 이미 2018년부터 지금까지 원화로 연동된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1초 정산 입금하여 즉시 현금화 서비스를 전국 가맹점에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맹점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은 수수료 등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 연동된 A1 코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과 어떤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1 코인은 KRWT와 연동하여 실제 우리 결제망의 결제 융합 플랫폼 3.0 버전에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 증명이 되어 보상받는 코인입니다. A1 코인의 홀더가 곧 주주인 셈인 거죠. 그 보상 재원은 결제 수수료와 배달 대행 수수료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의 그 대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쇼핑몰 유통 수수료 등에서 지급되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맹점 수와 사업자인 파트너에게 유치한 가맹점 수만큼 내가 보유한 우리사주, 즉 A1 코인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A1 코인은 지갑과 거래소가 연동되어 있어서 매수나 매도로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타사가 발행한 코인도 우리 결제망의 안드로이드 단말기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KRWT로 전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전환 수수료 수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서의 실물 경제에 사용하는 코인을 기반으로 가맹점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결제업계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제 시장에서 버전별로 가맹점 적용하기 시작한 대표께서 바라보시는 앞으로의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교환 단위, 즉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단위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암호자산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1세대 대장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원래 중앙집권화된 기존 명목화폐를 대체할 화폐로 발행하였습니다만 블록 생성하는 데만 한 10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폐 기능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파월 연준의장 그 말처럼 금으로 디지털 골드로 불려지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약 1조 7천억 원 투자가 알려지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돈 세탁 우려와 투기라는 시각도 있죠. 그러나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 디지털 자산이 된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세대 대장 코인으로 이더리움이 있는데 트랙 인젝션 속도가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빨라졌지만 현재 기준 거래 한 건당 개수비가 원화로 17,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7,000원짜리 밥을 먹고 처리 비용으로 17,000원을 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기능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지분 증명, 리워드 되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는 리플, 이오스, 에이다 같은 코인은 속도나 시스템에서 화폐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고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망이 있느냐 또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관리하려면 전자지갑이 필요한데 전자지갑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존 결제 방식은 현금 또는 은행 계좌와 연동된 결제인데 전 세계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는 약 한 25억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동남아는 한 70%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전 세계 현재 이동 통신 전화기, 휴대폰 공급 대수가 60억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0억 대는 스마트폰입니다. 혹시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 유저가 전 세계 25억 명인데 리브라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사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미 연방정부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거절했죠. 만약에 달러 대신 25억 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가입자가 독자 암호화폐 리브라를 사용하게 된다면 달러 패권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기업 독자적으로 발행된 암호화폐가 아닌 달러를 연계한 암호화폐로 6월 이내에 발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시대는 열린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마스터카드사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미국 마이애미 시정부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와 급여 지급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암호화폐가 교환 기능을 가진 화폐로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법정 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해질 텐데
그러면 법정 화폐의 주체인 국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 중에서는 제일 먼저 중국에서 법정화폐 위안화를 종이돈 동전 대신 디지털 화폐로 발행해서 그 추첨된 5만 명에게 헝바오라고 하죠. 세뱃돈으로 200위안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게 했는데 NFC 기능이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끼리 10cm 이내에 마주치게 되면 결제되는 방식인데 이 시범을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이 암호화폐 결제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고요. 인터넷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2021년 12월 이내에 디지털 원화를 시범 발행한다고 하는데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이 실생활에서 빠르게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보수적인 일본도 디지털 엔화를 발행한다고 하고 또 다수의 국가들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실용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결국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고 어쩌면 정부가 발행한 법정 디지털 화폐보다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 이 코인이 기업 간의 플랫폼 기반 위에서 결제와 자산 증식, 수단이 될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 이해가 정말 잘 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A1 코인은 엠베스트 그리고 크립토스 코리아 비롯한 20여 결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축한 결제 융합 플랫폼에서 실물 경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킹 보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던데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A1 코인은 결제하는 교환 기능과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보유한 수량에 대한 지분 증명 보상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원은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와 결제 단말기 렌탈 수수료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급전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수료가 되겠고요. 매일 원화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KRWT로 지급되게 됩니다. 은행의 예금 평균 이율이 0.8%, 적금은 1.1% 이하인데 일단 예금을 하면 그 돈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정해진 이자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A1 코인은 보상률이 22%에서 8%로 은행 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아주 월등하게 좋죠. 상장 이후에 거래소에서는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CFI, DeFi 결합 금융상품으로 결제 가맹점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출 수수료, 단말기 렌탈 수수료, 확보된 분명한 재원이 있고 여기에 확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같은 결제 융합 플랫폼에 참여하는 파트너사들이 계속 늘고 있고 네트워크 확장이 가속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도권 내에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가맹점에서 서비스해온 것처럼 결제 융합 플랫폼 3.0 버전에서는 더욱 빠르게 안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 결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수수료, 그리고 배달 대행 수수료와 결제 단말기 렌탈 수수료까지 해서 현실적인 재원 통로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CD파이 금융 상품으로 인한 최소 투자 단위가 얼마인가요? 현재 6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에 1,000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1,000원부터요? 네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1,000원으로 투자하게 되면 비트 0.000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00원만큼 사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토큰으로 구매해서 5,000원으로도 이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강남 건물주. 그렇죠. 그래서 5,000원 가지고도 강남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데 실제 강남의 런던빌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총액 101억 원의 암호화폐 이 토큰을 최저가
공모가 5,000원으로 여기에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이 7,094명이 참여해서 강남의 건물주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임대 수수료 등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렇듯 적은 비용으로도 A1 코인을 보유하기만 해도 결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분 비중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지는 거겠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불황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죠. 국가마다 수십조 원을 풀어서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는데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또 암호화폐, 또 주식 같은 것에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상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하락한 현금보다는 자산 가치를 키울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A1 데이터의 양기선 대표와 결제 융합 플랫폼 3.0 버전에 관한 핫한 이슈,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서 교환 기능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A1 코인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혹은 멀게만 느껴졌던 디지털 화폐들은 법정 화폐 또는 암호화폐로서 우리 삶의 결제용도 또는 암호화된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대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토큰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 이슈 매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